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솔 시스템 코리아 조윤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솔리독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열응력 해석을 통한 열변형 예측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젠다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품 소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데모를 시연한 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솔리독스는 설계의 모든 단계를 위한 직관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 설계를 위한 솔리독스부터 그다음에 전장 전기 설계를 위한 솔리독스 일렉트리컬이라는 제품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솔리독스에서 모델링된 3D CAD 데이터를 이용해서 설계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설계를 검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CAD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컴포저를 활용을 하게 되면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문서들을 쉽게 제작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 문서 보고서를 검사 관련된 보고서를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독스 인스펙션이라는 제품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성하기 위한 솔리독스 비주얼라이즈라는 이런 제품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솔리독스 파일, 파트 파일이라든지 어셈블리 파일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드로인지라는 무료 뷰어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D CAD 소프트웨어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드래프트 사이트라는 제품이 바로 2D CAD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 2D CAD 소프트웨어인 드래프트 사이트는 저희들이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작성이 된 이런 제품 개발 관련, 제품 설계 관련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독스 PDM이라는 제품도 저희들이 고객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이 되겠는데요. 이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 해석을 위한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그리고 열 유동 해석을 위한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그리고 플라스틱 파트의 사출 상형 해석을 위한 솔리독스 플라스틱스, 그리고 제품이나 설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독스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제품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시뮬레이션 제품은 구조 해석을 위한 제품이 되겠는데요. 이 구조 해석 소프트웨어인 솔리독스 시뮬레이션을 도입을 하게 되면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을 우리가 구현을 해서 개발 프로세스에 적용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 순차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제 좀 동시 병행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바꿔보자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 어떤 제품 개발 프로세스가 순차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가 완료가 돼야 그 다음 단계인 설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에서 제품 설계는 설계자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설계 검증, 즉 해석은 어떤 해석 전문가에 의해서 검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가 설계가 일정보다 좀 연기가 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인 설계 검증도 자동으로 연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시간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또 설계와 설계 검증이 검증을 수행하는 주체가
설계자, 그 다음에 해석 전문가인데요. 이런 어떤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주체 간의 커뮤니케이션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을 제품 개발 과정에 도입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을 도입을 하게 되면 제품 설계와 설계 검증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설계가 완료가 될 때까지 설계 검증을 위한 어떤 검증을 위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설계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 설계 검증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도 진행이 되고 설계에 대한 검증도 이제 진행을 동시에 시킬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설계자는 보다 이른 시점에 보다 나은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설계가 제대로 설계가 진행이 되었는지 그러면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설계자에 의해서 검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다 빠르게 어떤 설계와 관련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제품 개발 기간을 우리가 감소시킬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설계와 검증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가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겠고요. 그 단축된 기간만큼 우리가 또 비용을 감소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의 기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패키지는 앞에서 보셨지만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스탠다드,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이제 최상위 패키지가 되겠는데요. 이 프리미엄 패키지에는 비선형과 그 다음에 동적 해석, 복합제 해석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기능에는 열해석이라든지 진동수 해석, 자구 해석, 그 다음에 형상 최적화, 그리고 이벤트 기반 모션 시뮬레이션 같은 해석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 패키지에는 선형 정적 해석과 그 다음에 시간 기반 모션 시뮬레이션, 그리고 필요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해석을 통해서 설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설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획득을 하는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은 솔리드웍스 인터페이스 내에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내에서 애드인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왼쪽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관련 메뉴들이 전부 다 솔리드웍스 인터페이스 내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를 사용을 해보신 분이라면 쉽게 우리가 시뮬레이션 제품을 친숙한 환경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하고 또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솔리드웍스에서 3D CAD 지오메트리가 변경이 되게 되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의 해석 모델도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즉 해석 모델을 만들기 위한 파일 변환 작업이 번거로운 작업이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메셔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구조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이 요소들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되겠는데요.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해석의 정확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작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런 어떤 그 요소를 생성시키는
그런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메셔를 우리가 제공을 하는데요. 표준 메셔, 그 다음에 곡률 기반 메셔, 혼합 곡률 기반 메셔, 이렇게 세 가지의 메셔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요소의 크기는 6.2mm 정도로 동일하죠. 이제 공차는 약간 이제 좀 차이가 있지만, 이런 어떤 메셔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절점수와 요소수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메쉬를 생성시키는 그런 어떤 시간도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의 지오메트리에 대한 요소를 생성시키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퀄리티를 요구한 퀄리티가 필요한 그런 요소냐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메셔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최적화 관련 기능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설계안을 하나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 개의 설계안을 우리가 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설계안이 가장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설계안에 대한 최적화를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 수행할 수 있는 최적화는 형상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치수, 3D CAD 모델에서 치수를 변경을 시켜가면서 변수로 설정을 해서 변경을 시켜가면서 우리가 해석을 수행을 해서 결과를 비교를 해볼 수 있겠고요. 치수뿐만 아니라 재질도 우리가 바꿔가면서 변경을 시켜가면서 해석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제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치수 변수들이 총 4개가 있는데요. 저 변수들에 대해서 각각의 변화량 값들을 레인지 범위들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저는 이제 변수 값들을 변경을 시켜가면서 여러 개의 설계 시나리오를 만들고요. 그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계산을 수행을 해서 그 결과들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변수에 더해서 구속 조건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구속 조건은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 이 물성치, 치수, 측정 값들을 이용을 해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 조건은 어떤 우리가 만족을 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꼴도 시뮬레이션 결과라든지 물성치, 치수, 측정 값을 이용을 해서 지정이 가능한데, 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 파트의 어떤 질량을 최소화시켜라, 최대화시켜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예제를 한 가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의 지금 총 12가지의 시나리오가 있고요.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치수들이 다 다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계산을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쭉 계산을 해서 내가 지정한 구속 조건, 여기에서는 응력이 되겠죠. 그래서 응력이 여기에 보시면 응력 1번, 그래서 150메가파스칼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이런 구속 조건을 적용을 시켜놨는데요. 그래서 이런 구속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지 쭉 계산을 수행을 해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만족을 시킨다, 시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만족을 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이 중에서 구속 조건, 여러 가지 설계 시나리오에서 구속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꼴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가장 작은 그런 설계 시나리오를 찾아라 라는 게 이제 골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그 골을 만족을 시키는 설계 시나리오를 표시를 해주는 게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자들은 이런 어떤 그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쭉 살펴보고 최적의 설계 시나리오가 어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그 최적화된 형상을 또 별도의 파일로 또 저장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로 또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설계자는 그 저장된 파일을 이용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 모션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을 해서 하중 조건으로 입력을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구동 메커니즘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모션 시뮬레이션을 활용을 하는데요. 그 모션 시뮬레이션에서 구해진 특정 부위의 결과값을 하중 시뮬레이션에서 하중 조건으로 입력을 해서 계산을 수행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동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체구조 연성 해석도 우리가 수행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계산된 유동 해석 결과를 또 구조 해석으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으로 가지고 와서 하중 조건으로 사용을 한 후에 우리가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유체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에 의한 응력 분포라든지 변형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드로잉즈 관련된 기능이 되겠는데요. 앞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드로잉즈는 솔리드웍스 파일, 파트 파일이라든지 어셈블리 파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무료 뷰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솔리드웍스 파일뿐만 아니라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해석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뮬레이션에서 계산된 해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뮬레이션이 설치가 되어 있는 이제 시스템에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실행시켜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드로잉즈를 이용을 하시면 이렇게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컴퓨터에서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라든지 다른 협력업체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유를 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품 데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데모를 먼저 보시기 전에 오늘 그 데모 내용은 열 해석 관련된 그런 데모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열 관련된 어떤 간단한 배경 지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데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 전달 메커니즘이 우리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세 가지는 바로 이제 전도와 대류, 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재질의 내부의 원자와 원자 사이에 열이 전달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적으로 어떤 이 전도에 대한 수식을 한번 그 수립을 적어보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트 플럭스 값은 여기 서멀 컨덕티비티에다가 면적을 곱하고 그 다음에 온도차를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컨덕션, 전도에 의한 히트 플럭스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서멀 컨덕티비티 값은 각 그 재질에 대한 고유한 그런 값이 되겠고요. 면적은 우리가 어떤 형상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템퍼러처 그레디언트, 온도 차는 이렇게 뜨거운 그런 온도에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이렇게 빼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가지고 그 길이로 우리가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도 값을 구할 수가 전도에 의한 히트플럭스 값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수식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 해석을 수행을 할 때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재질 정보에 서멀 컨덕티비티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 서멀 컨덕티비티 값을 입력을 하지 않으면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류가 되겠는데요. 대류에 의한 또 히트플럭스 값을 우리가 또 구하기 위해서는 컨벡션 코에피션트라는 걸 하고 면적, 그 다음에 온도 차이를 알고 있으면 대류에 의한 히트플럭스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컨벡션 코에피션트가 있는데 그 서멀 컨덕티비티 값처럼 동일하게 이게 곱해지는데요. 이 컨벡션 코에피션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상황에 따라서 정해지는 고유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으로 보면 컨벡션이라 그러면 어떤 그 파트, 어떤 솔리드 바디와 그다음 공기 사이에 어떤 열 전달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벡션 효과는 컨벡션 같은 경우에는 이 유체가 뜨거운 유체는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차가운 유체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열이 전달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컨벡션 코에피션트가 되겠습니다. 저 컨벡션 코에피션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이제 히트 플럭스 값도 커지겠죠. 그 다음에 열 전달 메커니즘은 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에 의한 히트 플럭스 값도 여러 가지 개수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이 복사는 조금 더 컨덕션이나 전도나 대류에 비해서 약간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일단 시그마, 에타, 그다음에 A 그리고 면적의 저기 온도의 사승을 해서 차이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열온에서 발생이 되는 열이 어떤 매개체 없이 전달이 되는 그런 전달 메커니즘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자기 파 형태로 전달이 되는 그런 전달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이제 복잡한데요. 여기서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판 볼츠만 콘스탄트고요. 이 스테판 볼츠만 콘스탄트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67 곱하기 10-8승 정도의 값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타가 있는데요. 이 에타 같은 경우에는 방사율이 되겠습니다. 이 방사율은 우리가 이제 어떤 재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색깔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율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이 되겠습니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재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 재질의 특성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는 그런 값이 되겠고요. 면적은 당연히 솔리드 바디의 형태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또 온도 부분도 우리가 그 열온에서 표면에서 온도 그리고 주변의 온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값들을 알면 우리가 복사에 의한 히트 플럭스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열 전달 메커니즘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열 전달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소리독스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세 가지 전달 메커니즘을 모두 고려를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모에 사용할 데모 모델은 점화 플러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점화 플러그는 이제 차량의 엔진 블럭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부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점화 플러그가 이제 그 엔진에 이제 그 압축된 그 가스, 그러니까 연료에 우리가 이제 순간적으로 스파크를 발생을 시켜서 그 압축된 연료를 폭발시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형상은 이런 형상인데 맨 위쪽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스파크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스파크가 발생되는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 요 부분은 이제 엔진 블럭에 장착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쪽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엔진 블록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냉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위별로 여기는 지금 엔진이 폭발하는 그 챔버 내부이기 때문에 그 연료가 이제 폭발을 하게 되면 온도가 약 537도까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안쪽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엔진 블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엔진 블럭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엔진 블럭을 여기에다가 3D CAD 모델을 가지고 와서 엔진 블럭에 장착을 시킨 상태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모델이 좀 더 이제 좀 커지고요. 계산량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장착되는 이 부분과 그다음에 엔진 블록 사이의 열 전달 정도를 대류계수로 설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단순화시켜서 해석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제 공기하고 이제 그 쿨러, 공기겠죠. 공기하고 이제 닿아 있는 뭐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뭐 공기 유체를 고려를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대류교수로 우리가 대치를 시켜서 계산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도는 한 150도 정도 되고요. 여기는 94도, 93도 정도 되는 그런 온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류계수는 각각의 경우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엔진 블럭과 사이의 대류계수는 2354 정도, 그 다음에 여기 그 공기하고 대류계수는 2943 정도로 설정을 해서 계산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전도하고 대류를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제 열해석을 수행을 할 거고요. 이 솔리드 바디 내부의 열 전달은 전도죠. 그 다음에 공기하고 어떤 엔진 블럭 사이에 열 전달은 대류계수를 적용을 해서 계산을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전도와 대류를 고려를 해서 열해석을 수행을 하고, 그 열해석을 통해서 얻어진 온도를 이용을 해서 열응력 해석을 수행을 한 후에 그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응력과 변형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점화 플러그 어셈블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멋지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이제 애드인을 시키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관련된 메뉴들이 솔리드웍스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각 컴포넌트 이렇게 파트가 총 4개가 있는데요. 각 파트에 대해서 재질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도자기, 세라믹 자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탄소광.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은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이제 엔진 블럭하고 요 부분은 탄소광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열애석을 수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스터디 유형을 열애석으로 선택을 하고 확인하시게 되면 열애석 스터디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솔리드웍스하고 우리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솔리드웍스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 이 재질도 이렇게 바로 공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 이 재질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의 재질로 그대로 반영이 돼서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걸로 여기서 이제 다시 설정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열애석에서 가장 중요한 열 전도율이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정의를 좀 해봤는데요. 재질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중 조건을 줘야 되겠죠. 하중 조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안쪽,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쪽은 이제 엔진 챔버, 연소실 내부에 이제 배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파크가 발생이 되면 여기의 온도도 570도 정도로 급격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도 조건을 우리 이제 537도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엔진 블럭에 장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엔진 블럭 안쪽에 우리가 이제 돌려서 끼우는 그런 이제 그 부분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엔진 블럭하고 이 파트하고 서로 열 전달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제 그 대류 계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알고 있는 값이 2354 와트 퍼 미터 제곱 K니까 그 값을 저희들이 입력을 했습니다. 일정하다라고 이 대류 계수가 어떤 시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변하지는 않고 항상 일정한 대류 계수 값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온도는 150도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블럭의 온도가 한 150도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이제 쿨러, 냉각이 이제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컨벡션 코에피션트, 대류 계수를 적용이 해놨습니다. 물론 이 대류 계수 값은 우리가 이런 어떤 재질과 그 다음에 주변 온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값을 알아야 정확한 해석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2943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환경 온도는 98도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하중 조건을 우리가 이제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메쉬를 생성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메쉬를 생성시키는 과정은 우리가 이제 수치 해석을 수행을 할 때, 이런 어떤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을 할 때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인데요. 이런 메쉬를 생성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제 설정을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면 메쉬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메쉬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표준 그 다음에 곡률 기반, 혼합 곡률 기반, 총 세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곡률 기반 메쉬를 활용을 해서 메쉬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메쉬 사이즈는 1mm 정도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톨러런스는 0.2mm 정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메쉬 밀도를 뭐 자동으로도 이제 설정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값이 있다면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이 형상에 대해서 메쉬를 생성을 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쉬에 생성된 형태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위가 부위에 좀 메쉬를 좀 많이 생성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원하시는 부위가 있으면 이제 메쉬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메쉬를 좀 촘촘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서 아까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1mm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메쉬를 뭐 한 0.5mm 정도로 좀 더 촘촘하게 생성을 시키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 메쉬를 작성을 하시면 메쉬의 크기가 작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 좀 메쉬를 좀 촘촘하게 생성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해당 부위에 메쉬 컨트롤을 적용을 해서 메쉬를 생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메쉬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계산을 수행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계산도 여기 보시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 전달 해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열 해석에서 자유도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열이라는 그 자유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계산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열 해석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계산이 완료가 되게 되면 자동으로 그래픽 영역에 해석 결과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이제 좀 메쉬를 많이 생성을 해서 계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계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열 해석 결과가 되겠는데요. 분포는 93도에서 538도까지 이렇게 열이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제 벌크 온도를 요 아래쪽 환경 온도를 90도 정도로 98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했었죠.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537도 정도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온도가 이제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온도가 아래쪽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전달이 되는데 주로 이제 컨덕션, 전도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출이 열의 그 소실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엔진 블록 쪽으로 열이 전달이 돼서 일부 좀 소실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쿨러 부분, 냉각되는 부분에서 대기 중으로 또 열이 방출이 돼서 열이 좀 소실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열 분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트의 내부의 온도 분포도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프로브 기능이 있는데요. 프로브 기능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지점에 이제 온도를 수치적인 값으로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온도 값을 수치적으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계산된 우리 이제
열 해석 결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서멀 스트레스 해석을 수행을 할 건데요. 먼저 우리가 이 서멀 스트레스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열 해석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 해석 결과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옵션에 보시게 되면 열 전도 해석에서 얻은 온도를 이용을 해서 서멀 스트레스 해석을 수행을 하겠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 전도 해석은 여기에 서멀 스터디, 여기 이제 서멀 스터디가 있죠. 그래서 요 서멀 스터디 값을 가져오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 조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온도 하중을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연료체 해석을 수행을 해가지고 얻은 그 온도를 가지고 와서 해석을 수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속 조건은 이 부분 엔진 블럭에 결합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들 두 개를 구속 조건은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멀 스터디에서 구해진 열 해석 결과를 가지고 와서 하중 조건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메시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생성을 시켜서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응력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이 어떤 부분은 500도,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뭐 100도 정도, 그 정도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열응력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온도가 약 한 100도 내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온도가 뭐 한 530도, 570도였나요? 그 정도 되니까, 그래 이제 온도 차이가, 온도 구배가 심한 곳에서 열 응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약 한 2435메가파스칼 정도의 응력이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열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열 변형은 0.2mm 정도, 이 부분, 스파크가 발생이 되는 이 부분에서 0.2mm 정도 이렇게 열 변형이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열 해석 결과와 그리고 열 응력 해석 결과를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어떤 점화 플러그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보셨던 열응력 분포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 열응력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 부분을 좀 뭐 보강을 해가지고 열응력이 좀 분산이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분산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설계를 좀 변경을 해서 다시 해석을 수행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설계를 개선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도 지금 열 변형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을 뭐 좀 두께를 좀 더 두껍게 한다든지 아니면 형상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변형이 0.2mm보다 더 작게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를 개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직접 한번 뭐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열 해석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 해석된 열 해석 결과를 이용을 해서 열 응력 해석도 수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열 해석에서는 우리가 그 하중 조건과 재질 조건, 그 다음에 어떤 그 대륙의 수, 그리고 열 전달 개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석을 수행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온도 분포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서머 스트레스 해석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그 서머 스트레스 해석을 통해서 열 응력과 열 변형 정도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우리가 이런 점화 플러그 설계 할 때 그런 이제 해석 결과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설계를 계산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웨비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독스 시뮬레이션은 3D CAD 시스템과 그리고 CAE 통합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고요. 솔리독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자들도 쉽게 시뮬레이션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한 요소 해석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리독스 시뮬레이션을 제품 개발 단계에 도입을 하게 되면 설계와 설계 검증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을 할 수 있고 제품 개발 비용도 우리가 같이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변수로나 또 우리가 또 그 설계에 사용이 되는 재질들을 변경을 해가면서 설계에 대한 최적화를 또 수행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설계가 변경이 되면 솔리독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 모델에도 바로 적용이 됩니다.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얻어진 해석 결과를 가지고 와서 하중 조건을 입력을 해서 구조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솔리독스 모션 시뮬레이션에서 얻어진 해석 결과를 가지고 와서 하중 조건을 입력을 해서 구조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솔리독스 시뮬레이션을 제품 개발 과정에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가능해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시제품을 만들지 않고도 가상 환경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검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서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요. 설계와 설계 검증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품 개발 기간도 단축을 시키면서 비용도 감소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상 환경에서 여러 가지 설계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계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검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성능도 향상시키는 그런 이점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필요하신 사항, 제안사항 어떤 거 괜찮습니다. 제 연락처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한테 연락을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관련 웨비나를 진행을 했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조윤태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